중앙은행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고 숲속의 사찰처럼 조용히 은신하는 편이 낫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재팬의 18대 총재 히사토 이치마다가 했던 발언인데 전 세계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자들, 일루미나티의 의중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1985년 있었던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대폭 절상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는데 수출 급감, 경제 성장률 급락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은 1986년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대폭 낮춰요. 그리고 시중은행들에 대한 창구 지도를 통해 대출을 대폭 늘리도록 만드는데 창구지도, 윈도우 가이던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창구지도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시중은행의 대출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을 뜻해요. 창구지도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온 버블기인 1987년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일본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재팬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을 창구지도했어요. 버블기 당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창구 지도를 담당했던 부서가 영업국이었고 이 영업국 국장이 토시히토 후쿠이였는데 이 사람이 창구 지도를 통해 시중은행의 통합 팽창을 주도한 장본인이죠. 이 사람은 1989년엔 뱅크 오브 재팬의 부총재로 승진하고 그러다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서 1990년대 후반에 뱅크 오브 재팬을 떠나게 돼요. 그런 다음엔 골드만삭스의 고문으로 가죠. 그러다가 2002년에 다시 뱅크 오브 재팬으로 돌아와서 뱅크 오브 재팬 부총재가 돼요. 그리고 1년 뒤인 2003년에는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되고. 재밌죠? 세상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간다. 토시히토 후쿠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로 있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의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어요. 국제결제은행 아시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여기도 로스차일드의 산하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룰게요. 그러니까 토시히토 후쿠이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도 했고 골드만삭스 고문도 했고 국제결제은행의 이사도 역임했다. 글로벌 금융자본, 일루미나티의 전형적인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사람이 일본의 거품 경제 기관에,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 기관에 뱅크 오브 재팬에서 창구지도 업무를 관장하며 시중의 통합 팽창을 주도했다. 다시 1987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뱅크 오브 재팬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쉽게 해주자 시중에는 엄청난 돈이 풀리게 되는데 당시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일본 시중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을 해줄 곳이 없는데도 뱅크 오브 재팬으로부터 대출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았고 시중은행들은 대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나간 돈들은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밀려들어서 버블을 일으켰고 단기간에 일본의 부동산은 전국 평균 245% 상승, 주식시장은 240% 상승하게 되죠. 이 시점,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유럽의 언론,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경제성장이 향상된 생산성 때문이라고 칭찬하고 나서요. 이 당시 일본 기업의 생산성, 경영기법에 대한 책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 당시. 그러나 실제로 이 시기, 이 버블기에 일본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재팬의 창구지도를 통한 돈풀기, 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거품이었어요. 이렇게 거품이 팽창하다가 갑자기 1989년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 야스시 미에노는 돈풀기를 멈춰요. 일루미나티의 전형적인 양털깎기 수법인데, 그러니까 대출을 마구마구 해줘서 개인과 기업들이 빚을 지게 만든 다음 갑자기 돈줄을 꽉 쥘다. 그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파산하고 뭐 경매가 쏟아지고 기업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헐값으로 주워 담는 거죠.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 야스시 미에노는 1989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출을 쉽게 해주는 양적 완화 정책이 시중의 주택 가격을 너무 상승시켜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며 시중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서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일본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버블을 만든 양적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든 영웅으로 부각되는데, 사실 야스시 미에노는 버블기 당시 뱅크 오브 재팬의 부총재였고 버블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예요.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서민을 구하는 영웅으로 포장된 거죠. 야스시 미에노의 선언 이후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갑작스럽게 대출을 중단해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만 대출을 중단한 게 아니라 산업, 상업, 가계대출까지 모두 다 중단해요. 그 결과로 21만 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500만 명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죠. 20세부터 45세 사이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 되게 되고, 그 후 야스시 미에노의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자 일본 경제에 낀 거품은 서서히 꺼지며 집값은 안정되고 물가도 하락해요. 당연히 지표상 빈부격차도 완화되게 되고, 그러나 파산한 21만 개의 기업과 사라진 5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죠. 일본 경제의 몰락을 불러온 뱅크 오브 재팬의 대출 확대 정책과 갑작스럽게 이어진 긴축 정책이 잃어버린 30년의 내부적 요인이라면, 이 시기에 국제결제은행 비스가 바젤 1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지급준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한 것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글로벌 금융자본이 일본 내부의 협력자들의 도움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일본의 부를 가로채는 양털깎기를 한 거죠. 1990년대 내내 이어지던 일본의 경기 침체는 2000년대 들어 고이즈미가 총리로 등장해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슬로건과 함께 글로벌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민영화하면서 한층 더 글로벌 금융자본, 일루미나티에게 종속되게 되어 일본의 경제학자 타구로 모리나가는 고이즈미 시기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헤이도 다케나가의 정책을 일본인이 아닌 부실자산 매집에 특화된 글로벌 버추얼 펀드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일본의 거품 경제와 버블 붕괴,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재팬이 일본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글로벌 금융자본,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자유시장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일본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냥꾼들이 마음껏 약탈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그래프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1985년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7%도 안 됐어요. 근데 버블기를 거치며 잃어버린 30년이 10년 정도 진행된 2000년이 되면 일본 전체 주식의 15%를 외국인이 보유하게 돼요. 고이즈미가 총리였던 2005년에는 20%를 돌파했고, 작년 2024년 7월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 외국인. 여기서 외국인은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같은 일루미나티가 운용하는 투자회사란 거 아시죠? 이들 거다. 일본 전체 주식 3분의 1이. 참고로 한국은 2024년 3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이 764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34.07%예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34.07%를 외국인,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일루미나티가 운용하는 투자회사들이 갖고 있다. 한국은 IMF 시기를 거치며 이렇게 된 건데, 일본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며 전체 주식의 3분의 1을 일루미나티가 갖게 됐다. 그렇고 일루미나티가 일본에서 양털깎기를 한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건 2013년 6월 7일자 기사인데,
소로스가 2013년 5월 보유했던 일본 기업의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 10억 달러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내용이에요. 10억 달러면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1조 3,600억쯤 되고, 이때는 환율이 달랐겠지만 뭐 어쨌든 소로스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그런 소리고, 일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한국 못지않게 일루미나티한테 많이 당한 나라예요.